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덱은 미라클 법사로서 이번에는 미라클 법사의 덱에 들어가는 카드들과 그 카드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서로 간의 시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덱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학에서 미라클 법사 치시고 이거랑 비슷한 덱으로 저는 가졌습니다. 카드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첫 번째 영코 주문 카드인 정령의 비용을 2 감소시키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의 장점은 만화 회오리라는 이제 이코 화수인 카드를 이용해서 손패를 한 장 더 보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공짜로 낼 수 있고, 산악거인을 한 턴 더 빠르게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코 주문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대가 이제, 상대도 법사일 경우에 그 비밀을 걸 수 있는데, 그 비밀을 이제 주문을 빼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 사용하면은 산악거인의 비용이 2가 줄어듭니다.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상대도 법사하고 미라클 법사로서 이제 미러전인데요. 영코 주문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산악거인을 빨리 내 우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에 영코 주문 저기 두 개가 있으면은 산악거인을 더 빨리 낼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이처럼 3코에 산악거인 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미러전인 경우에는 이제 거인을 빨리 낸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저 카드를 이용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이제 1코 주문인 빙결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제 미러전을 할 때나 아니면 도적을 상대할 때 굉장히 유리한데 빙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무거인 하수인의 공격을 한번 막을 수 있고 또 이중 주문이기 때문에 손패가 유지돼서 산악거인을 내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1코 주문이기 때문에 수습갱과의 연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적을 상대할 때 이 카드가 이제 멀리건에 잡히게 되면은 상대가 이제 벤클리프로 사기를 치게 돼도 4번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딜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고요. 이 친구 혼내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중주문을 활용해서 4번을 벤클리프에 침으로써 저 24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24뎀을 막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게 되었고요. 이제 방 도적 말고도 이제 법사의 미러전에서도 저 카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산거를 먼저 낸 경우인데 상대방이 산거를 내도 저걸 얼려놓고 제 산악거인으로 좀 유용한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러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이제 발견 카드인데요. 당연히 알다시피 발견 효과로 변수를 생성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주문을 가끔씩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1코 주문이기 때문에 수수께끼과의 연계도 좋습니다. 특히 미러전을 할 때 저 1코 주문으로 굉장히 좋은 주문들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손패에 상수 숫자의 부름이 좀 부족한 경우 갖고 와서 내 필드를 좀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이제 얼음 회오리 같은 카드를 이용해서 상대 필드에 얼려놓고 명치를 때리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기본 카드로서 도발 2개, 영이 도발 2개를 세워주는 단순한 카드인데 영이 도발이 이제 2번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고 또 수습생을 내고 0코로 이제 공짜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필드에 하수인 2마리가 생성된다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덱에서는 이제 카드가와 연계를 통해서 카드가를 내고 이 카드를 쓰게 되면은 0이자리가 4개 생겨서 필드에 5마리가 공짜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바다거인을 이제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바다거인은 이제 내 필드뿐만이 아니라 상대 필드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면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루이드를 상대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데 드루이드 상대할 때 이제 바다거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영복제를 사용하면은 좀 더 빠른 턴에 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같이 상대가 풀필드일 때
수습생과 저 1코 주문을 활용해서 거의 공짜로 나가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필드를 장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카드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인데, 이제 이 덱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카드 중 하나거든요. 이 덱의 승리 플랜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인을 빠르게 내서 거인을 쪼갠 다음에 무거인 하수인으로 필드를 먹는 방법이 있고, 이제 주문을 많이 활용해서 마나 사이클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카드는 이제 사이클을 돌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대체 카드가 없고요. 이제 손패를 보충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무작위 주문을 갖고 오기 거기 때문에 변수 창출도 가능합니다. 전사에 미러전을 할 때 산악거인이 빨리 나와도 산악거인이 빨리 잡혀버리면은 이제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 카드를 이용하면은 좀 고비용의 주문들도 가져올 수 있어서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악거인을 내도 이제 요즘 전사한테는 이제 제압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 잡히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빨리 카드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한 영국 카드 활용해서 거의 공짜로 나가기 때문에 손패 보충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번에 주문 7개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고비용의 주문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원래 덱이 없던 카드로서 다음 턴에 이제 사용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드루이드를 상대할 때도 유용한데, 드루이드 상대할 때 거인이 빨리 잡히지 않게 되면은 빨리 사이클을 돌려서 차라리 필드를 먼저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인데, 이게 왜 들어갔지? 네, 이거는 약간 무의미한 영상이네요. 다음 카드는 이제 수습생 카드인데, 당연히 이 덱의 핵심 카드고요. 비용을 1 줄여주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주문을 2개 이상만 써도, 어떻게 보면은 본전치기보다 훨씬 많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안토니아도 연계를 좋아서, 그냥 딱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카드는 이제 새로 나온 전설인데, 카드가로서 이제 하수인을 소환하는 효과를 가진 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2배로 이제 소환을 해주는 능력을 가진대요. 미러전일 경우 굉장히 강력한데, 사실 도적이나 전사 상대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랭크대가 높아져도 그 상대방이 제압기를 예상하고 들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악거인이나 이제 그 다른 거인들이 나갔을 때 거의 바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드가와 연계를 하려면 총 5코가 필요한데 그 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온다면 거의 이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루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덱에서 카드가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고요. 그 어그로 상대로도 이제 이사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던져도 되고, 이제 손패가 말린 경우에 수습생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빠른 손패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중주문 사용할 때 이중주문을 사용하면은 그 자리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1코 발견 카드인 경우 발견하게 되면은 맨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하면은 좀 더 빠르게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한 재능인데 기본 카드인데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장을 써서 2장을 드로우를 하는데, 이 한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서 거의 필수 카드고요. 이 덱 특성상 이제 1, 2, 3턴은 쉬는 경우가 많은데 좀 예외를 제외하고요. 그러면 3코 때 저걸 쓰게 되면은 일단은 자기 손패가 한 장 더 많아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빠른 대갑출을 통해서 원하는 카드를 빨리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상대 직업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멀리건으로 다 들고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얼음의 홀인데요. 이 덱에는 아마 한 장 들어가 있는데, 미러전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드루이드랑 드루이드를 상대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상대가 먼저 거인을 풀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어그로를 상대할 때도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압기가 거의 야생을 갖기 때문에
얼려놓고 거인으로 명치를 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자면 홈페에 얼음의 우리가 집힌 미러전인 경우인데 이제 제가 먼저 거인을 깔긴 했지만 이제 상대 필드가 많고 좀 정리하기가 까다로운 각이 나왔을 때 그냥 정리하지 않고 얼린 다음에 풀고 나오면은 서리강선을 이용해서 또 얼리고 치고 만약에 이 다음번 드로우가 서리강선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했을 거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서리강선이 아니었다면은 저 바나나 내는 하수인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3코로 내 걸 부시는 방법으로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얼음의 요리 덕분에 이제 15D를 그냥 공짜로 넣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루이드를 상대할 때도 드루이드 이렇게 하수인을 막 풀면은 이 덱에 이제 과역기가 없어서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그냥 죽이기보다는 차근차근 내 필요한 카드를 모아가고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작위로 생성된 얼음의 열을 통해서 최대한 딜을 줄이고 저는 최대한 딜을 넣을 수 있는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루이드 하수인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먼저 달려야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쟤네는 하수인을 까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면 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최대한 누적딜을 넣고 빠른 드로우를 통해서 이제 좀 무거운 하수인이 좀 늦게 나온 편이라서 내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턴에 킬각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상대가 휘둘휘둘 영능까지 휘둘휘둘 얘도 안 죽기 때문에 코스트도 안 되고 이러면 거의 무조건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덱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핵심 카드인데 이제 하수인을 쪼개서 그 하수인과 같은 비용인 하수인 두 마리를 소환하는 건데요. 이제 거인과의 연계를 보통 제일 많이 하고 좀 필요할 때는 이제 4코 이상 그 정면 뽑는 그 하수인을 부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 하수인에게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상대가 이제 폐소물을 엄청 크게 해서 12-12 뱅크를 냈다. 그러면은 저걸 쪼개가지고 3코 하수인 2개로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다거인을 내고 싶은데 코스트가 약간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저걸로 부셔서 0코로 만든 다음에 좀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필드를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내 필드를 늘린 후에 바다거인 연계 플레이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아까 저 얼리는 카드를 통해서 보여준 영상인데 처음에 뱅크를 4번 얼리고 상대가 이제 하수인을 막 깔아주면은 TC130 정신 분열기 작동! 이제 절반의 확률로 좋은 하수인을 갖고 왔고 환연복제를 통해서 바다거인 코스트를 줄여준 다음에 바다거인 하나를 그냥 던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도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혼절로 바다거인을 올리고 저 뱅클리프가 짓지 않는 각을 만들어내는 건데 상대 손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다거인을 던졌고요. 아니었다면 얼음의 요리를 썼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이제 뱅클을 0-2로 치는 바람에 이 게임은 거의 제가 이겼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얼리는 걸로 24D를 못 넣었는데 0-2로 이제 30D를 못 넣는 거는 도적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데미지 로스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수인 발견하는 식으로 가서 얼리고 치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없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카드가를 내고 이제 바라거인을 4번 쪼개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무서우니까 바라거인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다음 카드는 이제 안토니다스입니다. 안토니는 이제 전사를 상대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직업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유용성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전사는 이제 방어도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바라거인이나 이제 산업거인이 좀 느리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안토니를 내고 습생을 낸 다음에 이제 주문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은 손에 화염과 보통 6개, 7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걸로 딜을 뽑아내서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당연히 전사 영상을 들고 왔고요. 이제 초반에 산악거인을 내도 정리당한 후에 산악거인이 한번 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난투를만 쓰면 거의 진게임인데 상대가 자충망으로서 칼잼을 죽으면서 2마리밖에 못해서 사실 안토니 때문에 이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난투로 필드 다 정해장이 되면은 사실 피가 작아도 방어도를 계속 쌓는 직업이라 좀 이기 힘들 경우가 많은데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적고 주문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기다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안토니다스가 있는 걸 아니까 그걸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토니가 나오게 됐는데 안토니가 있으면 여기서 던지고 뭐 여기서는 당연히 얼음이 오죠. 최대한 사이클을 돌려서 화염구를 많이 갖고 오게 되면은 상대 피가 14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신했다면 좀 까다로웠을 텐데 다행히 변신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카드는 바나나맨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덱에서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코에 그냥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하수인이고요. 루나도 그냥 던질 수 있으니까 둘 중 하나네요. 그리고 바나나 2개 갖고 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비한 지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패가 2장 채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주문 2개인데 1코짜리 주문 2개이기 때문에 안토니아와의 연계를 통하면은 화염구 2개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되고 난 미러전을 할 경우에 상대 거인도 88이고 내 거인도 88인데 바나나를 바르면 내 거인은 99가 되기 때문에 치고 911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쪼개는 걸로 쪼개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이득 교환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어그로 상대로는 하수인을 강화시켜서 좀 못 죽이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대가 도적인데 손이 좀 말려서 루나를 그냥 던지고 바나나맨을 낸 다음에 루나를 강화시켜서 절개에 한 번에 안 잘리게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지배 기술사인데 이거는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카드인데 요즘 메타에는 그렇게 쓸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그로를 상대할 때 하나 갖고 오는데 이게 좀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사냥꾼과의 매치할 때 양꾼이 이제 강하는 그런 플레이가 많은데 강한 하수인을 하나 뺏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독성과 그 전체 1댐을 주는 하수인을 뺏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뺏어오게 되면은 게임이 그냥 이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대 미러전일 때 상대가 카드가를 내고 쪼갰는데 이제 상대 필드에 거인 4마리 카드가가 있을 때 이걸 통해서 거인을 갖고 오면은 내가 거인이 없어도 거인을 안 내도 거인을 또 쪼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령 하나를 덱에서 뽑아오는 카드인데 이 덱에선 정령이 딱 2종류밖에 없어요. 만화 회오리 정령 2개랑 그 다음에 산악거인 2개. 네, 이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너무 좋은 카드고 이길 수 있는 승리 플랜의 이제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근데 2장을 넣지 않은 이유는 손패가 꼬일 때가 너무 많아요. 자꾸 내는 것보다 이제 사라코인 내는 게 좀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패에 없을 때 내는 카드라서 그냥 하나 정도로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전설이고 존스인데 이제 진리악스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제 좀 전설 구간에서 만나는 대기에 따라서 많이 바꾸는 카드 중 하나인데요. 상대 도적이 많을 경우에는 무기를 하나 부수고 또 도적이 이제 4위 무기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4일 된 상태에서 이걸 부시게 되면은 이제 4D를 더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 하수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뱅클 같은 거 올려놨다가 이걸로 부수고 뱅클을 올리는 그림을 상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로 생각하기에는 좀 안 좋은 효율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리악스를 넣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7코 27 카드로서 이제 어그로 상대로 굉장히 좋고 상대 필드가 풀필드일 때 공짜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내고 거인을 낸 다음에 거인을 쪼개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를 쪼개는 플레이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발로서의 기능을 너무 충실히 잘해주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핵심 카드이고 사라코인은 이제 4코나 아니면 5코에 공짜로 나가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손패 관리만 잘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걸 쪼갤 때 이제 사라코인이 나오거나 7, 8 도발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확률을 좀 잘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러전인 경우에는 이제 사라코인보다는 이제 사라코인이 7, 8 도발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이유는 나중에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다거인인데 어그로 상대에서 이제 필드를 엄청 많이 전개한 경우 도적의 경우 졸개 같은 거를 많이 내서 필드를 먹는 경우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필드를 까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그냥 공짜로 나갈 수 있고 이제 미러전인 경우에도 상대가 거인을 먼저 깔았을 때 상대 필드가 좀 많을 때 그때 바다거인 내고 얼음의 열이를 가지고 내 거인을 한 대 치고 거인 쪼개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러전일 때는 사라거인보다 좋은 이유가 이걸 쪼갰을 때 기대값이 사라거인보다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이걸 쪼개면은 그 88보다 더 높은 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12, 10이나 아니면 7, 9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계가 그 메카툰이랑 그 19, 79가 있기 때문에 진리악스랑 연계를 해가지고 피해복을 굉장히 많이 해서 게임을 좀 반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트 줄이는 거에 굉장히 유의하면서 플레이합니다. 이제 항상 바다거인을 내려는 턴에는 이제 그냥 내기보다는 그냥 치기보다는 하수인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내고 그 다음 정리하는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